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변수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한테 다 이름이 있을까요? 이거는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변수명 자체를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어놔야 나중에 활용도가 좋아져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잠깐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 이름이나 프로그램에서 변수명이나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어놔야 활용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오류 같은 걸 찾거나 할 때 그 변수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의 이름을 정해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시간적 단축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효율적으로 디버깅을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박스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변수를 설명을 할 때 변수는 저장고, 다시 말해서 어떤 거를 담아놓을 수 있는 박스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이쪽에다가는 A를 써놓고 이쪽은 만약에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추론을 했을 때도 여기 A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또는 이쪽에서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쪽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쪽에는 여기 이름을 보고 나서 아마 주소록 같은 목록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사를 갈 때 박스에다가 짐을 쌌어요. 짐을 쌌는데 하나에다가는 뭐 쉽게 말해서 책을 놓고 한쪽에는 필기도구를 놓고 한쪽에다가는 컴퓨터를 놓고 또 한쪽에다가는 어떤 생필품 같은 걸 넣었다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막 뒤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때 정확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박스에서 굳이 이 박스를 다 열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이 이름을 보고 나서 금방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자에 사과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과일을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볼펜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필기도구 써놓으면 되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 만약에 곰인형 같은 장난감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장난감 또는 인형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명료해져요. 다시 말해서 변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변수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프로그램에서 특히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놔야 그래야 나중에 활용도가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다 확인해보지 않는 그런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명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변수명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자, 숫자, 언더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 변수명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예외 조건은 뭐냐면 공백은 사용 불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쭉 쓰다가 그러다가 공백을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변수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쓸 때는 전체를 다 붙여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첫 문자 외에 숫자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변수명을 질 때 처음 앞에는 숫자가 못 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첫 번째 변수명을 질 때 중간을 건너뛰는 공백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처럼 이렇게 제일 앞에 숫자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첫 문자는 문자나 또는 언더바로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자나 언더바도 먼저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첫 문자에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 우리가 패스워드 같은 걸 할 때도 대소문자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변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외 규약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파이썬 키워드라고 해서 예약어예요. 예약어가 33개가 있는데 이 예약어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는데 예약석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장을 갔어요. 극장을 갔는데 예약석이 있어요. 또는 식당에 갔는데 예약석이 있어요. 그 누군가가 먼저 예약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파이썬에서도 보면은 먼저 파이썬을 만든 사람들이 정한 이유 때문에 먼저 몇 가지 단어는 갖다가 예약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썼어요. 그래서 그 예약어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변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변수명을 A라고 쓰는 것보다는 어디에 쓰는 게 낫겠구나.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두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 같으면 이름을 이렇게 짓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여기 예약어가 아까 33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예약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3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이나 메소드 등 여기에 사용을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예약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예약이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은 false, true 그리고 none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세 가지만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 가지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거 하나 특징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false나 true 같은 거는 이거는 논리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진리표라고 하죠. 거기에서 참과 거짓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파이썬에서 이렇게 값 자체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값이 없거나 알 수 없음을 나타낼 때도 none을 써요. 바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용을 못해요. 이 세 가지 다 사용 못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and와 not이 있어요. and와 not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연산자에는 크게 봤을 때 세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관계연산자, 그거는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둘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논리연산자예요. and와 not. and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 여기 오아라고 하는 거는 그 또는이기 때문에 한쪽만 있어도, 한 수만 있어도 명제는 참인 거죠. 그리고 여기 not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대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쓰는 논리연산자도 이미 다 여기에 키워드 예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사용을 못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여기는 조건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지금처럼 변수를 이해를 하고 자료형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조건문, 반복문, 함수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우리는 GUI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건문, 반복문, 함수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서 조건문을 쓸 때 if문을 써요. 그래서 여기 if, 그리고 또 하나 if else문을 써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처럼 if else, 그리고 또는 여기는 일if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해를 따왔고 여기서 if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if 같은 것도 조건문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for나 while문, 여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제가 조건문, 반복문, 함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복문에 쓰이는 거예요. for문, while문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쓰여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문을 써요. 이렇게 브레이크문이나 또는 좀 전에 설명을 여기도 했네요. 조건문, 반복문, 함수할 때, 그래서 함수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리턴해서 반환할 때 쓰는 이 예약어도 일단 우리가 변수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포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터틀 그래픽 같은 걸 불러올 때 터틀 전체를,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를 할 때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임포트 터틀에서 이것처럼 모듈 전체를 불러오세요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약어들은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런 용어들이 어디에서 쓰인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봐두세요. 물론 여기 뭐 대리라고 하는 자체는 지울 때 쓸 테고, 그러니까 예약어로 먼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는 글로벌 같은 거는 우리가 함수에서 변수를 지정을 할 때 지역 변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전역 변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걸 선언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학어는, 그리고 여기 예학어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몇 번 보면 금방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번 이렇게 놓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변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자와 숫자와 언더바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문자와 숫자, 언더바로서 조합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식별자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단어를 조합해서는, 또는 알파벳을 조합해서는 이거는 의미 있는 단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변수명 자체가 숫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명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멜체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두 가지가 낙타체인데 이쪽은 단봉낙타, 이쪽은 쌍봉낙타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글자를 똑같이 쉽게 말해서 파이썬 스코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 스코어를 이거를 변수명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 이쪽은 여기가 소문자로 시작해서 볼록하니까 여기를 S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대문자를 이렇게 써서 변수명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쌍봉이니까 앞에 파이썬도 여기를 대문자로 쓰고 스코어도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파이썬 스코어지만 이쪽하고는 서로 다른 변수명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네이크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스네이크체로도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파이썬 스코어를 쓰는데 여기가 언더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언더바로 연결해줘도 이것도 우리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파이썬 스코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변수명을 정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파이썬 스코어인데, 그렇죠? 의미 있는 변수명을 정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카멜체 두 개로, 그리고 또 하나 스네이크체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른 변수명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짜로 쓸 때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름을 확장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예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변수명으로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변수명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변수명으로 쓸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